자, 다음 자본비용. 자본비용의 이제 정의는 이렇게 되고요. 이 타인 자본비용하고 자기 자본비용으로 분류된다. 이 자본비용은 이제 다양하게 쓰일 수 있어. 이름을 이자율, 수익률, 그 다음에 이제 최저 필수 수익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 최저 필수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 다음에 뭐 할인율, 자본 환원율, 기대 수익률, 최저 필수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 다음에 장애율, 거부율, 절사율,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용어들이 다 자본비용을 가리키고 있다. 자, 적절한 할인율, 그렇죠? 현재 가치를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치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본비용을 최소화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 구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기업가치는 가중평균 자본비용으로 할인하죠. 그 다음에 타인 자본가치는 이 타인 자본비용으로, 그 다음에 자기 자본가치는 자기 자본비용, 이렇게 할인해서 구한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배당금을 이걸 할인하는 이유는 전액 배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이제 가정하고, 내부 유보가 있을 경우에는 또 달라지죠. 근데 이제 자본구조 이론에서는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를, 이거는 고려하지 않고 이제 따지기 때문에, 전액 배당으로 지급하는 때만, 가정에서 이거를,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무시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론적으로는 이럴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7년 이제 36번에 이제 3번 선지. 자, 기업가치 극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에요. 기업가치 극대화. 자, 질문을 보면은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거래 유동성을 증가시켜서 자본비용을 감소시켰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감소시킨 거예요. 방법은 주식거래 유동성을 증가시켜서. 그렇죠? 원래 이제 무상증자 이런 것들은 이제 주주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상식인데, 구체적으로 자본비용을 감소시키고 이유까지 써놨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감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본비용이 감소가 되면은 기업가치가 극대화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원천별 자본비용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타인 자본비용. 타인 자본비용은 이제 세전 타인 자본비용하고 세후 타인 자본비용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자, 먼저 세전 타인 자본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채권, 채권의 경우에 이제 그 이자하고 이제 원금이 있죠. 그래서 이 이자하고 원금의 현재 가치가 이제 채권의 가치인데, 이 채권의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 KD, 이 KD가 이제 세전 타인 자본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KD가 이제 채권자 요구 수익률이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장 채권에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이 만기 수익률하고 동일하다, 내부 수익률하고 동일하다. 요거는 잠시 잊어주세요. 20장에서 다시 공부하니까. 아무튼 만기 수익률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이 이제 액면 발행된 경우에, 액면차라고 그러죠. 만기 수익률하고 표면 이자율이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표면 이자율이잖아요. 이게 표면 이자율. 그리고 채권의 가치. 표면 이자율을 채권의 가치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이제 타인 자본비용이 된다. 세전. 자, 그리고 이제 부채 배타를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무이연 부채로 가정하면 이제 부채 베타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식에서 KD는 RF가 됩니다. 부채 베타가 0일 경우에. 이거까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이번에 이제 세후, 세전, 세후. 자, 세금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감안한, 자,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세전 타인 자본 비용에서 감세 효과 이만큼을 차감한 값이 되기 때문에 KD 1-TC가 된다. 이거를 결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4개 식을 요거 이제 액면체일 때, 그렇죠?
자, 그럼 원천별 자본 비용의 이제 두 번째 자기 자본 비용. 예, 자기 자본 비용은 이제 보통주하고 우선주하고 유보이 이 세 가지가 이제 자기 자본 비용에 해당되고요. 예. 먼저 이제 보통주의 자본 비용을 알아보면 이 K2라고 쓰죠. 예, K2라고 쓰는데 이 두 가지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이제 CAPM을 이용하는 경우하고 배당평가 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그렇죠? 예,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먼저 이 CAPM을 이용할 경우에는 요 식이잖아요. 요 식에서 요 베타 i를 주식 베타, 주식 베타를 넣으면은 구할 수 있다. K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당평가 모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 식인데 결국, 요게 이제 주식 가치잖아요. 주식 가치는 이 모든 배당금의 현금 흐름을 각 기간별로 할인한 것의 합계다. 현재 가치를 할인한. 이거를 만족하는 K를 말하는데, 그죠? 자, 요거는, 그냥 개념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식이고, 요거는 암기하는 식이 아니에요. 암기하는 식은 뭐냐면, 자, 제로성장 배당평가 모형. 제로성장 배당평가 모형 앞서 배웠죠? 그럴 때는 이 주식 가치가 D1 나누기 K2잖아요. 여기서 이 K를 이렇게 놓으면은 D1을 P0로 나눠준 거. 이게 이제 제로 성장 배당평가 모형의 K2다. 이제 일정 성장 배당평가 모형이 또 있잖아요. 성장률이 있을 때. 그럴 때는 P0가 D1 나누기 K-G잖아요. 여기서 이 K를 여기 놓고 다 꺼내면 자, 여기는 똑같고 플러스 G. 그냥 성장률을 단순히 더해버리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암기해야 될 식은 요거 3개입니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3개의 식은. 다음에 이제 우선주의 자본비용. 자, 우선주의 자본비용은 우선주가 이제 재무관리에서는 거의 채권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우선주 일정액의 배당금을 지불하는 거, 그거를 이제 KP로 할인하면 그러면 P0가 나온다. 우선주의 가치가 나온다. 그런데 이제 K의 경우에는 이제 세후일 경우에는 이 법인세 감세 효과를 차감해 줬잖아요. 근데 이 우선주는 법인세 감세 효과가 없어요. 그죠? 세후 순이익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감세 효과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보이익의 자본비용. 자, 유보이익의 자본비용은 이 보통주의 자본비용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같다.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보통주를 발행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주의 자본 비용이 좀 더 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자, 2001년 2번 문제의 5번 선지를 보면 사내 유보이익을 투자 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자본 비용은 없다가 아니죠. 보통주의 자본 비용은 같다. 자본 비용. 그리고 이거는 이제 더 나간 얘기고 좀 더 어려운 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선지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금 조달 비용. 여기에 자금 조달 비용은 없다. 그럼 맞는 선지가 돼요. 자금 조달 비용. 바로 이어서 배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자금 조달 비용의 처리. 자, 자금 조달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냐? 자, 자금 조달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자금이에요. 자금 조달 비용은 이제 주식 발행비나 사채 발행비 같은 걸 말하고 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이다. 이게 정의잖아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자금 조달 비용이 있고 자본 조달 비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본 조달 비용은 자본 비용을 말해요. 조달에 의해 생략될 수 있는 거죠. 자본 비용 자체를 말해요.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다. WACC. 이거는 이제 바로 이어서 배우니까. 아무튼 이 자금 조달 비용은 주식 발행비나 사채 발행비인데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이제 자본 비용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 현금 유출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자본 비용에 반영하는 방법, 현금 유출로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이제 배울 건데
먼저 이제 자본비용에 반영하는 방법은, 자, 사채 같은 경우에 이제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은 그 부채 조달이 안 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필요한 자금이 조달이 못 된 거예요. 그래서 비제로에서 이거를 빼준다. 자금 조달 비용을 빼준다. 그게 이제 이자와 원금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 KD. 예, 이게 이제 그 자금 조달 비용을 처리한 그런 결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자기 자본 비용, 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성장 무형이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요 P0에서 이만큼 빼요. 왜냐하면 똑같이 이만큼은 우리가 이제 자본을 못 조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을 빼주는 거죠. 빼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자금 조달 비용이 손익계산상 비용으로 처리됐다. 그러면 이제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은 이제 플러스 돼야 되니까 요만큼을 차감을 해줘야 된다. 이게 F가 아니고 F1-TC가 돼야 된다 말이죠. 근데 이 사채 발행비는 이렇게 비용 처리가 되는데 이 주식 발행비는 이제 비용 처리가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 회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제 주식이 할증 발행됐을 경우에 이제 주발처에서 차감하고, 그 다음에 액면 발행되거나 이제 할인 발행됐을 경우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감이 가산하잖아요. 이게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이제 주식 발행 가액을 깎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될 일이 없다. K 같은 경우에. 근데 이렇게까지는 재무관리에서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것까지는 안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현금 유출로 처리하는 경우는 이렇게 현금 유출로 처리하는 건데 이런 거는 15장 APV법이 있어요. 여기서 정말로 자세히 공부하게 됩니다.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되니까 여기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 8번 문제. 8번 문제는 이 자본 조달 비용을 묻고 있어요. 자본 조달 비용, 자금 조달 비용 다르죠, 그렇죠? 근데 보면은 신주의 발행 비용, 이게 이제 주식 발행비잖아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도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좀 특이한 문제죠. 그리고 이제 부채 발행 비용은 없다. 그 말은 이제 그 부채 발행 비용 구하는 공식, 그거는 상관없다. 그럼 이제 신주의 발행 비용을 구하는 공식으로 K를 먼저 구해야죠. 그렇죠? 이 공식으로 이제 하면은 이제 현재 주당 배당금이니까 이제 성장률 곱해야죠. D와는. 그 다음에 P0에서 2,500 빼고, 그렇죠? 거기다 성장률 5% 더하면 이제 K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자본 조달 비용은 WACC라고 그랬잖아요. WACC 공식이 이거죠. 뭐 바로 이어서 설명되니까 여기 이제 자본 조달 비용 때문에 여기 문제를 앞당겨서 놓은 거고요. 자, 이 공식을 기억하고 계시다 적용하면 된다. 그래서 KD는 이제 지급이자율이 5%니까 5% 놓고 1-TC 법인세 해서 그 V분의 B 해가지고 0.11 여기에 V분의 B 해서 구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원천별 이제 자본 비용을 받고요. 자, 이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해야 되는데, 자, 정의는 이제 기업이 총 자본에 대해 부담하는 자본 비용은 원천별 자본 비용이 총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가중평균한 비용이 된다. 이걸 이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이걸로 이제 할인해야지 기업 가치가 나온다. 그리고 요거를 구하는 공식은 이거다. 요걸 앞에 문제에 적용한 거예요. 그렇죠? 자, 원천별 자본 비용에 대해서 가중치를 적용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것이냐. 먼저 이제 장부 가치 기준이 있고 시장 가치 기준이 있고 목표 자본 구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우리 이거는 이제 무시하시고
이 목표 자본 구조 기준, 요걸로 CPA 1차 시험은 다 문제가 나옵니다.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목표 자본 구조는 이제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본 구조다. 최적 자본 구조다. 예. 근데 이제 지문에서 주어지니까, 그렇죠? 목표 자본 구조는. 예. 굳이 이 말을 뭐 의미를 갖지 않으셔도 되고, 아무튼, 이 기업 가치가 극대화되는 자본 구조, 최적 자본 구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는 이제 WACC가 최소인 자본 구조다. 왜냐하면 기업 가치는 이 영업 현금 흐름을 이제 WACC로 나눈 요게 바로 이제 기업 가치가 되기 때문에 요 분모가 작아지면 기업 가치가 커지죠, 그렇죠? 예. F, ENY 증가함수, WACC 감소함수. 예, 그렇기 때문에 자 2001년 2번 문제를 보시면 WACC가 최소가 된 자본 구성이 최적 자본 구조. 예, 맞는 말이죠. 예, 지금 뭐 초시생, 예, 지금 아직 기본도 잘 못 보신 분들, 요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13장 지금 이제 바로 예, 제가 이제 12장이잖아요. 바로 이어서 배우니까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2019년 28번 문제. 자,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이제 구하는 문제예요. 예.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구하려면 이제 K와 그 다음에 KD 예, 요거를 구하고 그 다음에 목표 자본구조를 알아야죠. 예. 자, 하나씩 해보죠. 먼저 이제 주식 베타가 1.2니까 이 CAPM의 시계에 넣으면은 0.116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채권의 현재 가격을 줬어요. 예, 현재 가격을 줬고 이 현재 가격은 보니까 이 무이표체니까 요 액면가만 나눠주면 되죠. 근데 만기가 1년 남았으니까 요 액면가를 이제 한 번만 KD로 한 번만 1년치만 할인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풀면은 KD는 0.12. 그 다음에 요 부채 비율이 이제 주어졌죠. 근데 S분의 B예요. S분의 B. 근데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는 V분의 B잖아요. 예, V분의 B, V분의 S니까 자, 요거를 예, 요렇게 1 플러스 1.5분의 1.5 요렇게 하면은 요 150% 요걸 적용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V분의 B 해서 0.6 그 다음에 V분의 S는 예, 가중치니까 1-0.6 하면 되죠. 0.4 그리고 이제 요 식을 예, 가중평균 자본비용 구하는 요 식 법인세가 있을 경우 그죠? 적용하면은 0.0968 나옵니다. 2020년 29번 문제는 자, 정기말 이제 배당금 예, T는 0이라고 이제 헷갈리지 않게 다 자료를 줬어요. 이거는 뭐냐? D0죠, D0. 예. 그럼 이제 D1을 구하려면은 1 플러스 G를 곱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D1을 구하고 이 K2를 구해야 돼요. K2. 예. K가 이제 D1 이거 그다음에 P0. P0는 예, 시장 가격과 내재가치 동일하게 예, 그냥 시장 가격만 줘도 사실 10,000원을 적용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다 성장률을 더하면 이거죠. 예. 자, 이 K를 구하는 공식이 3개가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게. 그렇죠? 자, 여기 성장률이 없을 경우에 제로 성장 무형. 여기는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일정 성장 무형을 적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주 발행비, 주식 발행비가 있다면 이걸 적용해야죠. 예, 주식 발행이 없으니까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K가 이제 0.12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KD를 구해야 되는데, KD 정보는 여기 있어요. 시장 가격은 채권의 액면가와 동일하다. 자, 그러면, 앞에 배웠죠? 예, 액면 발행된 경우죠. 예, 액면 발행. 액면 발행된 경우에는 이제 만기 수익률하고, 예, 채권 액면 이자율하고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KD는 5%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WCC는 이제 요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고, 그게 얼마입니까? 8.98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놓고 V분의 B가 이제 미지수죠. 그럼 이제 V분의 B는 0.35예요. 근데 문제는 이 0.35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S분의 B, V분의 A나 S분의 B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놓고 하면은 이게 나온다. 예, 최적 자본 예산에서 이제 MCC IOS 이렇게 한계 자본비용 투자기 예선 그래서 이게 만나는 선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ABC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C의 중간을 뚫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AB는 확실하게 선택하는 거고 C는 이렇게 뭔가 이제 다른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예. 근데 이게 좀 굉장히 옛날 주제라 요즘은 이제 안 나올 겁니다. 기출문제도 없고요. 이거는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거 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